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보합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차전지가 LNF가 또 똥을 뿌려가지고 안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죠. 에코프로랑 이제 에코프로 BM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데미지를 받았고 추세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는 금요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막아줄 수 있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점이 어쨌든 앞 구간의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높은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느냐가 단기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지금 추세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오늘 캔들이 깬 거거든요. 첫 번째 추세 이탈의 캔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리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2주 안으로는 올라와 줘야 돼요. 이거는 1월 초에 이제 뭐 실적 기대감이 얼마나 들어와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밑으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85,000원까지는 가격이 열리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85,000원. 근데 이 가격대를 밀어버리는 건 이 뒷구간의 힘이 그냥 완전히 빠져버린다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 밀리면 이거 저점 똑같이 맞출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시세 구간의 힘이 완전하게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85,000원을 지켜주면 어쨌든 이 구간의 힘을 그래도 아직은 좀 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개인 매수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죠. 뭐 어찌됐든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이스캔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관 매수는 여전히 들어와 주고 있고 오늘도 개인이랑 외국인들이 번갈아 가지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포지션이거든요. 이 캐가 이 58,000원대 요 가격대 여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가는 똑같이 밀렸습니다. 시가는 밀렸는데 종가를 좀 끌어올렸죠. 장중에 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뜨문뜨문 위로 들어올리려고도 하고 요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2차전지가 내리하방이었는데 이 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 이케 이제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어쨌든 2차전지가 분위기가 좋아야 눈치를 안 보고 시세를 보여준단 말이죠. 앞 구간에 이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부분 다 2차전지가 좋을 때입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때, 뭐 퓨처엠, 완성형 배터리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2차전지가 박살이 나고 있어도 주가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포지션은 좋아요. 네. 물론 금요일날 오늘 버틴 거를 그냥 그대로 반납해가지고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아 똑같이 또 시간적인 그 딜레이가 좀 나와주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업황이 꺾이는데 버티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나올 호재 같은 게 있나? 예. 요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김치국 마시는 건 아니고 그냥 왜 이런 흐름을 보이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추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브레이크가 좀 빨리 걸린다? 그럼 반등이 또 나올 때 그때 이제 이 캔은 어차피 박자를 맞춘다라고 하면 2차전지 애들이야 뭐 지금 주가가 밑으로 꺾인 상태에서 하방으로 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구간은요 2차전지가 좋은 시장이거든요. 어쨌든 그날 뭐 지수를 들어올리고 하는 게 2차전지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와도 그냥 뭐 추세를 막 완전하게 뭐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2차전지가 힘을 주는 그런 구간에서는 전고체는 조금 더 편해지겠죠. 이케도 편해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가격대를 위로 들어올릴 때 이게 업황 자체는 많이 빠그라지긴 했지만 그 타이밍을 굉장히 좀 잘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케는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차전지가 이런 자리에서 내려갔다가 지금 이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이케는 똑같이 힘을 주면 얘네들은 굉장히 좀 아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케는 상단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6만원 위를 잡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이제 이 가격대로 들어와 줘야 그래야 65,000원을 돌파하고 65,000원 넘어가면은 전고점은 그렇게 크게 압박이 들어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매물서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캔들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굉장히 대량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를 계속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 있는 이 거래량은요, 결국 뭘 먹은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여기를 먹은 거예요. 이 구간을 먹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긴 관점으로 볼 때, 막 그렇게 나쁜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2차전지가 암만 분위기가 뭐 조져지고 하고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고 힘이 많이 빠지고 시장 주도권을 좀 잃고 해도 이케한테는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은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과거에 확인을 했거든요. 2차전지 그 앞에 이제 이스케가 막 이런 구간 올라올 때도 2차전지가 그냥 이만큼 올라올 때 제가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그냥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만큼 올라올 때 이케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이거의 절반만 반응을 해도요, 이거 고점 라인에 그냥 주가가 붙죠. 그 다음에 지금 전고체는 어쨌든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잖아요. 물론 그 흐름이 빨리 나와주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버텨준 거는 나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고체도 2차전지가 계속 안 좋으면은 또 지지부진하게 6만원, 58,000원, 9,000원 잡고 쉬었다 갈 수 있겠죠. 다만 2차전지가 보여주는 그 지금 막 저점을 이탈하느니 많이 하는 그 흐름과는 거리가 좀 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장중에도 뭐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매수 뭐 들어오는 것도 크게 의미 없고, 오늘 보시면 키움이랑 미래 쪽이 매수가 강하지 않아요. 이게 개인 매수가 많이 붙었다 치고는 KB증권, 메리츠 이런 데로 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창구는 개인 투자들이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뭐 사용하는 그런 창구는 아니고, 또 이렇게 원사이드한 매수가 잘 들어오는 창구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26년을 준비하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2차전지 분위기가 오늘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거 대비 EK 주가는 굉장히 좀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전고체는 어쨌든 전고체의 플랜을 좀 따라가야 되는 이제 시기입니다. 26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차전지가 똑같이 고점을 막 뚫고 이런 패턴을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긴 해요. 방금 보여준 그대로 약간의 반등만 나와줘도 이케가 힘을 붙일 수 있는 재료만 좀 갖춰진다라고 하면 이케가 이제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이클, 이런 패턴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금요일이랑 월요일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이래놓고 또 금요일날 음봉 나와가지고 지금 하단에 이제 55,000원이 지지 구간으로 올라왔는데, 네, 요런 자리. 여기까지 또 음봉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케는 뭐 이 가격에 있든, 뭐 이 구간에서 뭐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해도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결국 여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계속으로 이제 그냥 시도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물린 그 금액이 크진 않을 거예요. 원체 개인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이 어쨌든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수가 불리한 구간도 아니고.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2차전지의 사이클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차트 흐름도 마찬가지고 쭉 땡기면 2차전지가 어쨌든 뭐 좋았던 그 시기가 이때였는데 이때는 얘도 이렇게 크게 반응을 못 했거든요. 지금은 단순하게 기대감만 있는 종목은 크게 반응을 못 합니다. 25년 시장의 트렌드가 그래요. 진짜로 좀 돈을 벌고 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구체적인 그런 재료들이 좀 갖춰져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케와 CIS의 차이는 그냥 딱 그 정도이지 않을까. 단순하게 물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걔네들은 원체 그냥 테마 성격이 좀 강한 애들이고,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황화리튬이 본체란 말이죠. 황화리튬을 통해서 뭔가 이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만 좀 컨트롤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2차전지 분위기가 안 좋은 그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얘가 뭐 어떤 때에는 이스케보다 더 좋은 반응이 나오는 날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연속적인 힘을 좀 갖기가 어려워요. 그냥 기대감으로 한번 이슈 나올 때 한번 움직이고 뭔가 그 뒤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잘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간에 수급이죠. 수급의 연속적인 그런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단순 한 달, 두 달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1년, 2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의 차이, 위치 차이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그 관점 차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뭐 다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적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없는 반도체 종목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25년 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이 코로나 때는 기대감이 좀 많이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때 유동성 장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뭐 치료제 한다, 뭐 키트 한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강한 것도 결국 돈을 제일 잘 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반도체가 약간의 그 함정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막 되게 뭐 수출하는 양이 뭐 늘어났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뭐 없진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DRAM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수량을 많이 좀 이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엄청 늘어났네 하면은 우린 기본적으로 수출이 제품이 이제 나가는 그 개수가 늘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전에 뭐 10만 개 수출하다가 뭐 이번에는 한 15만 개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개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딱히 이제 수혜를 볼 게 없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반응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25년의 트렌드는 실수혜주였다. 로봇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가 주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뭐 머니콜딩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로보티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실적의 흑자를 보여준 로봇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물론 요즘에는 뭐 테마 쪽, 뭐 진짜 허울뿐인 그런 종목들, 뭐 별거 없는 그런 종목들도 주가 급등락이 나오긴 하지만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보시면요. 대부분 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낑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좀 쉴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아마 다른 분이 또 영상을 촬영을 해 주실 건데 뭐 하루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이캐는 오늘 뭐 좋은 방어력으로 이찬지의 우려감을 좀 이제 막아내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게 이찬지가 되게 안 좋은데 뭐 LNF 10% 밀리고 하는데 이캐는 버티네 이러면은 생각보다 이찬지가 조정이 길지도 않겠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찬지를 뭐 전고체를 보는 게 맞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찬지가 최대한으로 좀 다 같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반등이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이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조금 이제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25년 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한 해였는데 어쨌든 상반기는 안 좋았고 하반기는 또 좋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25년 1년 동안 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저도 뭐 수고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새해에는 조금 더 이제 이캐도 우리가 기다렸던 또 해가 26년, 27년이었잖아요. 조금 앞당겨지긴 했습니다. 전고체 일정들이 생각보다 하반기 이제 상용화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케가 이제 마더플랜트로 넘어간 것도 또 없지 않아 영향이 있고 그래서 26년에 좀 제대로 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대주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 저 이벤트가 오늘 끝납니다. 25년 마지막 이제 이벤트가 이제 오늘 종료이기 때문에 혜택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26년을 좀 준비해 보셨으면 해요. 26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좀 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반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반기는 뭐 아직 너무 멀어가지고 상반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망이 또 달라지겠죠. 우리가 하반기에는 그냥 위를 쭉 보고 매매를 했던 것처럼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